네,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한 때부터 사살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이 보고 있는 사이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하고 불태운 셈인데 군의 대처가 이것밖에 안 되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씨가 실종된 뒤 이튿날 사살될 때까지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일대에는 감시 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불꽃을 본 게 관측 정보의 전부라는 겁니다. 군의 감시 장비 운용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군이 입수한 건 북한의 동태에 대한 첩보. 22일 오후 3시 반쯤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발견 사실을 확인하고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첩보 분석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해역이 북한 영해여서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견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총격을 가한 지점은 NLL에서 3, 4k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북한 영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도 국제상성 공통망 등으로 북측에 교신을 시도해 이 씨에 대한 보호와 소환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다못해 NLL 인근에서 확성기라도 사용해 경고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견 첩보 입수 즉시 북한에 연락했다면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다 잦은 월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충격이 말할 수 없이 클 텐데요. 월북도 그렇고 이 씨에 대해 떠도는 말들이 가당치도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료들도 평소에 이 씨를 볼 때 월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가 소속된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건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 씨가 북한에서 피격됐다는 발표 직후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월북을 비롯해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물때를 알고 미리 준비했다면 이 씨가 실종된 지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했겠느냐며 월북 가능성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북일 수도 없고요. 그것을 채무나 가정상아 이렇게 몰아가서 월북을 했다. 이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 씨가 다른 배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해당 어업 지도선으로 넘어온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 구조를 착각했거나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일해왔는데 평소 동료들과 잘 지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직원들 역시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월북을 하려고 했다 했으면은 대연평도 가까운데 우리 선박을 알잖아요. 아무리 조리가 그쪽으로 흐른다고 해도 그 10km 이상 떨어질 수 있으면 생존율도 낮을 텐데 그렇게 무방하게 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리려 하는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군은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변인들과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 씨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코로나를 막기 위해 무조건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간에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08년 이후 북한 내에서 한국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남북 간의 외교적 관계가 더욱 궤도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사건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NPR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강경한 어조로 대응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제안한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진 점을 우려했습니다. But when you have incidents like this that happen, I'm sure it'll create anger among South Koreans. That'll put more pressure on the government. I just think it's really unfortunate timing because President Moon just called for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peace declaration at the UNGA meeting of multilateral cooperation on COVID, including North Korea. 전문가들은 이달 초 워싱턴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한이 북중 국경을 넘는 이들의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방침을 밝혔던 점을 이번 일과 연관지어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 이 중 국내 발생은 109명으로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성경 모임에 참석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감염됐고 원생들도 집단 감염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2일 50대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폐쇄된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 동선 보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랬으면 먼저 조심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원생 2명과 가족, 어린이집 원장 등 8명이 줄줄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원생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좁은 실내에서 거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만 41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대문구의 성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3일 성경 모임 참석자 중 2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성경 모임 장소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성경 모임에서 어린이집으로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환자는 58명으로 늘었고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입소자들 간의 그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좀 제약 사항이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할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고 또 전북 남원에서는 공장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완전히 부서졌고 가로등은 맥없이 꺾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신방화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72살 이모 씨가 숨졌고 운전자 74살 강모 씨는 배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에 들이받친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차량이 부서지고 파편을 맞은 행인 2명이 팔과 허리 등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상주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근처 도로에선 1톤 화물차를 4.5톤짜리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에 실려 있던 노면 보수 장비에 불이 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선 김 부각 공장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김부각 생산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